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6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 장복.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한창경. 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3일 수. 도촌초등학교. 성남에서 4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장애인 보조기구 흰지팡이를 이용한 시각장애 체험, 휠체어를 이용한 지체장애 체험을 진행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베리어 프리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장애인이 휠체어 때문에 버스를 못 타는 걸 봤다. 오늘 휠체어를 타보니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 빨리 바뀌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차별은 멀리, 소통은 가까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성남시 지역의 3개 교육기관 16일 낙원중학교, 25일 도촌 제3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또한 23일 성남시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시각스 퀴즈, 장애 발생 예방, 장애 인권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한창경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교환개발 T/F팀 발대식 개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송원섭, 이하센터는 4월 2일 한마음복지관 에버실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교환개발 T/F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해 정도가 다르고 교환이 다양하지 않아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센터에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인권 강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 이용자 대상 맞춤형 교환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다. T/F팀은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3명, 인권 강사 2명, 센터 직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교육 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교환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작된 교환은 이용자의 감수를 거쳐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송원섭 센터장은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이 시작인 만큼 T/F팀이 효과적인 교환을 개발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T/F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센터와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023년 10월 23일 업무협약 이후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북콘서트 사랑, 그 부지런함에 대하여 개최.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안은경,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 12사회복지사의 8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랑, 그 부지런함에 대하여를 펴내고 3일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 호울림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주간보호센터 보호자 인터뷰, 저서 소개, 대표 도서 낭독, 작가와의 대화,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서 발간한 사랑, 그 부지런함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들이 써 내려간 글에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의 본질은 같지만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했다. 그 다양한 사랑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는 장애인들을 향한 부지런함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땐 행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땐 슬프며 이유 없이 오해를 받을 땐 화가 난다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란 걸 말하고 있다.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이규현 신부는 발달장애인의 삶과 환경에서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점검하며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안은경 관장은 북콘서트에 참석한 이들에게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즐겁고 소박한 활동이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사진전 개최.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맞이해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함께하는 사진전을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보다 확대해 진행하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이 자립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다담 활동을 통해 직접 찍은 총 18점의 사진을 전시하게 된다.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계자는 이용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능동적으로 직접 찍은 사진을 외부에 공개,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은 이 외에도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초빙해 2024년 3월부터 재활의학과 개설 및 진료를 시작했으며 이달 18일에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공동으로 이천스문의 경기도 의료원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4년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하센터는 2024년 4월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법률적 구제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법률자문 변호사는 총 4명으로 이정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GUS&C, 장대근 변호사, 법무법인 루츠, 장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셀,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비드로가 위촉되었다.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중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해석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법률적인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 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위촉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 영역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법적 절차 지원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2012년 성남시 장애인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더 활발하게 법률적 구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 성남시는 오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누림통장은 19 물결표 쌓인 23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번지만 원, 도비 30%, 시비 70%을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오는 6월부터 스문의 개월간 저축한 금액만큼 한 대 한 매칭 지원하며 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2001년 물결표 쌓인 2005년생 장애인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로 넘기면 누림센터는 연계은행, 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2년 이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돼 현재 성남시민 229명이 적립 중이라면서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